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3개월의 시간이 다 가고 그 12번째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했었던 표지들을 다 그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그 우표처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복습을 할 텐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녹화 중이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처음부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총 11번째, 11차례 수업을 했었죠. 네, 그 수업 했던 내용들을 전체 다 모아서 그 핵심만 뽑아서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요. 네. 이거 맨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화면이었는데요. 그 이제 여러분께 알파벳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시간이 알파벳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몽골 알파벳을 배우실 때 동기부여를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런 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릴 알파벳을 쓰는 여러 나라의 간판들을 한번 넣어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있었고, 뭐 몽골 것도 있었고, 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또 불가리아 이런 곳들의 그 간판들을 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배우기 전에는 그 당시에 첫 시간에는 아마 이걸 읽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영어랑 비슷한 거 빼고는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께서 알파벳을 정말 잘 읽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간판들도 다 읽으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키릴 알파벳을 익히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국이죠? 러시아, 우즈베, 우크라이나, 불가리아만 해도 또 몽골은 물론이고 한 5개국은 되는 거죠, 벌써. 5개국에 여행을 가시면은 진짜 길거리에 있는 간판들은 아주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읽기가 다 어떤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스스로 이름 써보기 이런 것도 했었고요. 네, 어느새 그게 3달 전의 추억이네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화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 알파벳을 넘어서 모음 중에서도 장모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똑같이 생긴 모음이 2번 나오는 그 장모음이 있다는 것도 배웠었고, 또 서로 다르게 생긴 단모음이 같이 그 한 쌍으로 나오는 이중모음도 있다는 것도 배웠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알파벳 읽기를 넘어가서 발음 요령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몽골어 발음 요령은 그 모음의 권력에 따라서 그 자기 소리가 다 나느냐, 그리고 그 높낮이를 어떻게 주느냐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가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그 단어 안에 들어간 모음의 덩치, 그러니까 머릿수 1개짜리냐, 단모음이냐, 아니면 2개짜리냐, 이중모음이냐, 장모음이냐, 이걸 봐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단어 안에서 1등으로 나왔느냐, 아니냐, 특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등이냐, 중간에 왔느냐, 아니면 맨 끝에 왔느냐에 따라서 자기 소리가 다 100%다 나고, 중간에 오면은 반밖에 안 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면은 아예 소리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 권력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고, 어, 사실 이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예시 단어를 보면은 쉽죠. 예를 들어서 이 투석서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다르게 읽었는데 어 하나하나 모음을 분석해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먼저 모음을 봐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머릿수가 누가 제일 많으냐를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뒤에 온 2개짜리가 제일 머릿수가 많죠. 2개짜리니까요. 그래서 이 맨 끝에 온 장모음이 제일 세구나. 그래서 얘가 자기 소리도 다 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억양을 주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먼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음들이 여기 하나, 둘, 3개 남았죠. 그래서 이 모음들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원래라면은 그, 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네. 이 단모음은
그 1등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다 나고, 그리고 또 이 나머지 두 개는 원래는 우 소리가 다 나야겠지만 중간에 왔기 때문에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밖에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으처럼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투섭수거 이런 식으로 그 맨 마지막이 제일 높아지고 억양이,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얘들은 좀 소리가 반쯤은 생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아주 얼마만큼 긴 단어를 보시든지 그 단어 안에 들어간 일단 모음부터 봐주시고, 그 모음 안에 두 개짜리, 그러니까 장모음이 있냐, 이중모음이 있냐를 먼저 봐주신 다음에, 그게 만약에 있다 하면은 거기에 억양을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1등이 아닌 경우라면은 그냥 반만 소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 요령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없다, 즉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다. 그러면은 1등으로 온 단모음만 자기 소리가 100%다 나고, 중간에 있는 거는 으처럼 반쯤 생략이 되고, 마지막으로 온 거는 아예 자기 소리가 안 난다. 네, 이렇게 해서 설승 이런 식으로 설렁거가 아니라 설승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또 만약에 장모음이나 이중모음, 그러니까 두 개짜리, 머릿수가 두 개짜리인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억양을 먼저 재높여준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는 1등으로 온 거는 자기 소리가 다 나고, 2등으로 온 거는 반만 으처럼 생략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림자가 아니고 배름자 이런 식으로 그 맨 첫 번째 거는 다 살려주고, 중간에 거는 약 반쯤 생략, 마지막 거는 장모음이니까 자기 소리가 다 나는 것과 동시에 억양, 그러니까 높이도 제일 높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령은 기억을 해두시면은 몽골어 억양도 발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제가 단모음 설명드리면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단모음의 경우,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억양은 중간쯤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성 이런 식으로 중간을 높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발음 요령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알파벳도 읽으실 수 있고, 또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억양은 어떻게 두는가도 익히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생긴 그 알파벳들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네, 마이크 사용이 일단 전부 다 가능하신 걸로 가정하고, 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분은 민규님인데요. 그럼 민규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민규님 준비되셨나요? 네, 맨 첫 번째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알파벳을 모르시겠어요? 몇 번째 알파벳 읽기가 어려우세요? 그,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혹시 이 중에서 그 소리를, 어, 어떤 알파벳의 소리를 모르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게, 아, 제일 마지막 거요. is입니다. 그래서 아, 한글의 리을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쇼하르로 나나요? 아닌가요? 네, 초하스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같죠, 여기. 근데 맨 앞에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발음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넣어봤어요. 네, 방금 다시 한번 그럼 발음해 주시겠어요? 쇼하르, 쇼, 어, 네, 초하스 이렇게 하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일라는 또 다른 알파벳이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짧게 끊어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 초할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초할 해주시면 되고, 옆에 거는요, 어, 거의 비슷한 건데 약간 발음이 다르죠. 이거는 CH 발음이라면 옆에 거는 TS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발음을 해볼게요. 그래서 옆에 거는 소할 이런 식으로 약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약간 쌍지오
과 가까운 그런 발음이 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분은 혹시 은혁 군이 듣고 계신가요? 네, 발음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서로 비슷한 알파벳인데요. 네, 마이크 사용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럼 혹시 나은님께서 마이크 사용 가능하실까요? 예, 네, 그러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잡, 네, 잡, 네. 그러니까 발음을 일단 그냥 듣기에는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네, 듣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미묘한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자처럼 발음이 되고, 그러니까 영어의 J 같은 발음이고, 이거는 그 한글로는 표현하기가 지옷밖에 안 되는데요. 영어의 Z, 그러니까 Z라고도 하죠. 그 발음처럼 해주시면은 정확합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혹시 미셸님 오늘 마이크 사용이 어렵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다음 또 민규님 이거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또, 네, 바르스아흐? 네, 이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발 발라흐입니다. 네, 이게 리을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어서 어렵죠. 발라흐. 그다음에 옆에 거도 혹시 한번 해보실까요? 바르스라흐? 라흐? 네, 어렵죠. 앞에 거 다시 해볼게요. 발라흐. 옆에 거는 발라흐입니다. 발라흐, 발라흐.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 좀 비슷하게 들리긴 한데, 사실은 다른 알파벳이라서, 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넣어 놓은 것들이 다 발음이 아주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는 좀 발음하기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나중에 이걸로 복습을 하시면은 발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은혁 군이 네, 마이크 사용이 혹시 네, 어려우신 것 같아서 다시 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예, 읽어 주시겠어요? 어, 뎁슨, 네, 뎁슨, 네, 맞습니다. 앞에 거는 뎁승, 뒤에 거는 뎁승이죠.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좀 비슷한 발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자스왈, 그 다음에 잡사르 이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발음에 좀 더 정교함을 높이려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끼리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게 아직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그냥 바로바로 발음을 하면서 그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 사용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혹시 은혁 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 혹시 한번 해주실 수, 우주 세 우주 세 오, 잘했습니다. 쌤Ben. 우줄슬레 하고 우줄슬레. 네, 이렇게, 요 부분이 차이가 있죠. 네. 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리을 발음이 더 많이 나고요. 이거는 바로 그냥 리을 한 번만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나님께서 발음 엄청 좋아요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거는요, 주르고요. 뒤에는 주르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거는 약간 으 발음으로 해서 주르라고 이렇게 으가 한 번 더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는 주르 이렇게 짧게 우 소리가 남고 넘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는요. 울끌, 울꿀 이렇게 이게 한글에는 없는 발음이라서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라서 어렵죠. 어와 우의 중간 발음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 우랑 그냥 우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짝
짚고 넘어갔었는데 umlaut 현상이라는 게 있었죠. 뒤에 여는 부호가 오면은 앞에 원래는 아라는 발음이지만 이가 덧붙어서 에처럼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것부터 해보면요. 한이고요. 맨 끝 단모음은 없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죠. 중간은 헨 이렇게 약간 에처럼 발음이 나고요. 자, 맨 마지막입니다. 항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이거는 아의 발음, 알파벳 아의 발음뿐만 아니라 인의 발음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좋은 예시인데요. 앞에 나온 두 가지에서는 인이 니은 발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다른 모음이 오거나 여는 부호가 왔거든요. 그런데 인이 제일 끝에 온 경우에는 그냥 이응 받침처럼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인이지만 그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니은이냐 이응 발음이냐가 또 달라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맨 마지막 예시입니다. 다,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여는 부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아가 에처럼 발음이 나요. 그래서 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이거는 네입니다. 앞에 나온 거랑 비슷한데 이건 그냥 짧게 네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장모음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 서로 헷갈리는 것들끼리 한번 묶어서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복습을 하실 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께 좀 더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뭐라고 하죠? 그 빠른 말 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텅 트위스터라는 게 또 있죠. 각 나라마다 이제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일부러 어려운 문장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아나운서들이 일부러 이걸로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몽골어에도 있습니다. 자, 혹시 네, 우리 발음 에이스 은혁 군께서 아니에요. 제가 제일 어려운 거를 어, 네. 제일 어려운 거, 맨 마지막 거를 은혁 군한테 맡겨볼게요. 자, 맨 첫 번째 거. 혹시 민규님 도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면 혹시 나님께서 가능하실까요? 네, 네, 달, 데르, 네. 다웅, 다르긍, 다르왁. 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또 한번 도전해 주시겠어요? 아, 예. 네, 화이팅! 아링, 아르웡, 다웅, 다르긍, 다르릉, 하르, 사르라기, 김, 다륵. 오, 잘하셨습니다. 오,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셔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되게 비슷한 발음들이 반복이 돼서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발음 연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사실 너무 많은데 제가 뭐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서 3개만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어로 그 검색을 하실 때 투르긍 힐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문장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 몽골어 발음을 좀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로 투르긍 힐쓱으로 그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난도. 자, 은혁 군 도전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 구스쿨, 구스쿨, 구스출, 구스트골, 마스트가르, 버트걸, 구드겔, 헝헐, 홍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네,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나님께서 또 네, 극찬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발음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천천히 읽을 수 있다 하시면 다음엔 더 빨리 하는 식으로 탈들 타웅 타르강 타루악 아링 아롱 타웅 타르강 타르랑 하르 사르락인 타락 굴굴 굴줄 굴트굴 발트갈 허트걸 구드글 헝커르 헝글 이런 식으로 빨리 이렇게 하시면은 발음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아나운서들도 한글에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이런 거 이렇게 연습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제 알파벳 읽기를 복습을 할 겸 해서 이렇게 같이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복습할 거는 몽골어 문법의 아주 기초가 되는 모음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 그리고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 끼리끼리 나오는 게 모음 조화죠. 좀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자, 그러면 남성 모음, 여성 모음, 그리고 중성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봤었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외울 때 팁을 드렸던 게 여성 모음은 우예, 에워유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러니까 예, 에, 워, 유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 이렇게 팁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음 조화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 슬라이드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시제 공부할 때 나왔던 슬라이드였는데요. 어, 그러고 보니까 수업 시간엔 제가 이걸 빠뜨려서 뒤에 제가 수업 끝나고 추가한 거긴 합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모음 조화가 이런 식으로 문법에 적용이 돼요. 그 남성 모음이면은 단어 안에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만약에 어미가 붙는다 할 때도 남성 모음이 붙고, 여성 단어 앞 그러니까 단어 앞쪽에 어근에 여성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어미가 붙을 때도 여성 모음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가 적용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되게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가락만 보면은 앞에 아라는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이라는 어미가 붙을 때도 같은 남성 모음인 아가 들어갔고, 뭐 라가 붙어도 남성 모음이 들어갔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 아가 들어간 경우에는 아를 넣기 때문에 아가 붙었죠. 만약에 같은 남성 모음이라도 들어가면은 어가 붙고, 또 같은 여성 모음이라도 에나 이가 들어가면은 에가 붙는데, 우가 들어가면은 우가 붙고, 네, 그런 식으로 모음 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남성 모음 케이스였다면 이거는 보시면은 이랑 에가 들어가 있어서 여성 단어죠. 그래서 뒤에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붙는데 앞에 남성 모음일 때는 is, in이 붙었다면은 이거는 앞에 여성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어미가 붙을 때도 여성 모음이 들어가서 is, in이 붙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음 조화가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몽골어 문법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몽골어 다른 문법을 배우실 때도 모음 조화는 언제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대명사였죠. 특히 이 중에서는 제가 인칭 대명사를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대명사죠. 자, 단수 한 명일 경우, 그리고 복수 여러 명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또 봤는데요. 나는 비, 너나 당신, 치, 다, 이 사람 아니면 물건을 나타낼 때도 in, 그다음 저 사람, 그것은 tir 이렇게 됐고, 복수는 빛, 타날, itnar 또는 itger, titnar 또는 titger 이렇게 있었습니다. itnar, itger 경우에 또 그냥 in이나 tir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물건 둘 다에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대명사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문문도 정리를 해봤죠. 지금 이렇게 막 표만 바로 이렇게 보신 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우리가 몽골어로 묻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닫힌 질문. 그러니까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었고, 2번째는 열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2가지로 나눠봤었고요. 또 한 번 더 나눴던 기준이 뭐였냐면은 묻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묻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확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냥 상태, 그리고 확신이 있는 상태,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칸을 보면요. 벌써 또는 벌스포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닫힌 질문이자 확신 없이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이거는 종이일까요?" 라고 물을 때 예나 아니로 답할 수 있죠. 그런 닫힌 질문이고요. 종이일까요? 아닐까요? 확신이 없죠. 그래서 불확신하는 질문이자 닫힌 질문이고, 아예 반대로 아주 확신하면서 열린 질문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걸 알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도대체 이 사람 언제 오는 거예요?" 하면 예나 아니로 대답할 수는 없는 거죠. 열린 질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6가지로 몽골어 질문을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의문문, 그러니까 질문의 끝에 오는 그 첨사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는 의문 첨사가 달라집니다. 자, 닫힌 질문의 경우에는 오, 우, 그다음에 요, 유 이렇게 4가지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나 우의 경우에는 그 단모음으로 끝난 경우 또는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붙는 건데, 남성 모음일 때는 오가 붙고 여성 모음일 때는 우가 붙죠. 자, 여기서도 모음 조화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나 유의 경우에는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끝난 경우인데, 요는 남성 모음으로 끝난 경우, 그다음에 유는 여성 모음으로 끝난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열린 질문의 경우에는 배나 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경우에는 제가 또 외우기 쉽게 그 왜, 나, 무 이렇게 3가지 그 자음으로 끝났을 때 배가 붙는다고 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배가 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외나무에 속하는 여기 인, 엠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배가 붙었죠. 왜가 아니고. 나머지 경우는 다 왜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 첨사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것도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네,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시간상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모자랄까 봐 빨리 말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네. 그리고 아이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확신이 없을 때는 벌 이런 게 들어가고요. 확신이 있을 때는 욤 이런 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 읽기도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네. 0부터 시작해서 그 조까지 봤었죠. 이흐나이드라는 조 단위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읽기를 하면서 그 제일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인을 붙여준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11이라고 하면은 10 따로, 그 다음에 1 따로 이렇게 뭐 중간에 연결고리가 돼주는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몽골어의 경우에는 만약에 11이면은 자,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찾아볼게요. 아롱 띠기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고리가 되는 인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어에서는 숫자 읽기를 할 때 인을 잘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인이 같은 모양으로 인이 붙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여기는 아 인이 붙는 거, 이 인 붙는 거, 우 인 붙는 거, 그 다음에 이 인이 붙는 거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인 하나만 붙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이 있었죠. 5랑 50은 타우, 태우 이렇게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고, 9랑 90은 둘 다 2개짜리라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9는 또 특별히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그 예라는 알파벳인데 이때는 소리가 다르게 나죠. 9의 경우에는 유로 나고 90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로 나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숫자 읽기 한번 해봤었고요. 또 우리가 시제를 한번 시제도 봤었죠. 그래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과거고 오른쪽은 미래인 거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는 승이고,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 뭐 현재도 됩니다만 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그 미래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득 이런 걸 붙인다고 크게 세 가지를 봤었고 또 부정하는 표현도 배웠었죠. 과거를 부정할 때는 아구이, 승구이 두 개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앞에 아구이는 안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승구이는 할 수 없었던 거, 못한 거. 그러니까 안과 못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미래를 부정할 때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구이.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구이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중간에 여기 현재 진행형도 있네요. 제체벤을 붙이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뉘앙스를 살릴 경우에 다른 것들이 있었죠.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에는 왜를 붙일 수 있었고 또 이거는 글에만 쓰이는 거고 말하는 때는 잘 안 쓰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리고 지에나 체를 붙일 때는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난 일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 남한테 전해 들은 일 아니면 이렇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세월 진짜 빠르다 아니면 봄이 언제 왔지?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일 지금 막 깨달은 일 이런 거에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라가 좀 특이한데 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쓰일 수 있고 미래에도 쓰일 수 있죠. 근데 또 같은 공통점은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라면은 방금 막 일어난 일, 미래에라면 이제 곧 뭐뭐 할 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멀지 않은 일인 거죠. 말하는 시점과 가까운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라가 붙는데 네, 과거에도 쓰일 수 있고 미래에도 쓰일 수 있다는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제도 다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참 제일 어려웠는데 8격이었죠. 8격도 몽골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 글을 읽거나 말을 하려면요. 그래서 격이라는 게 뭐냐면 좀 격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려운데 그 자격의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가지는 자격,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역할, 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어에는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여척격, 타격격, 도급격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름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한국어의 조사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만 아셔도 충분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은는 이가 깨서 그러니까 주어에 붙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몽골어에는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소유격의 경우에는 니, 이 아니면 잉 이런 거, 니나 잉 소리가 나는 것들 그리고 목적격의 경우, 그러니까 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 아니면 이렇게 기억 마치 뭔가 윽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어미들이고 그 다음에 장소나 시간 어디에 있다 아니면 몇 시에 한다 아니면 누구에게 줬다 이럴 때 붙는 에나 에게의 경우에는 대나 태로 붙일 수 있는데 음, 대나 태를 고르는 기준은 태의 경우에는 이것도 좀 외우는 팁으로 드렸던 게 리, 스, 왕 이 4가지의 경우에는 태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몇 시부터 아니면 내 뒤에서부터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다양하게 쓰이는 부터를 탈격이라고 부르는데 몽골어에서는 이거를 아스라고 하고 앞에 온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4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아가 왔으면 아스가 붙고 앞에 어가 왔으면 어스가 붙고 이런 4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 네, 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방향격 로랑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요. 한글로 나타내면 똑같은 로인데 이게 쓰임새가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연필로 글을 썼다라고 할 때 그 로인 거죠. 방향격의 로는 나는 저쪽으로 갔다 할 때 그 로고요. 자, 그래서 그 도구격으로 쓰이는 그 로라는 게 한국어에 있는데 이건 몽골어에서는 아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 동사의 어근에 어떤 모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4가지 형태가 있죠. 어가 왔으면 어르가 붙을 거고 우가 왔으면
우르가 붙을 거고, 에가 왔으면 에르가 붙는 거고, 네. 그런 네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격, 그러니까 이게 있었는데요. 누구와, 그러니까 나는 친구와 또는 뭐, 네, 그러니까 와, 과 이런 한국어에 이런 거 아니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 무, 어, 네, 색깔 있는 옷이라고 할 때 그 있는에 해당되는 걸 나타낼 때도 테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몽골어에서 색깔 있는 옷이라 하면은 웅크테 흡차스 뭐 이런 식으로 테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구랑 뭐 누구와 아니면 뭐뭐가 있는 이런 걸 표현할 때 몽골어에서는 테를 붙이고 이것도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앞에 어떤 모음이 맞냐에 따라서요. 자, 그리고 방향격,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간다 할 때 그로인 거죠. 이거는 정말 쉽게도, 정말 고맙게도 한국어의 로와 발음이 같죠. 그래서 몽골어로도 로라고 하죠.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두 가지씩의 형태가 있죠. 그 남성 모음이 왔으면 로고, 여성 모음이 왔으면 루, 그리고 남성 모음이 왔으면 소, 여성 모음이 왔으면 루. 인데요. 이 로나 수가 붙는 경우는 앞에 온 단어가 일로 끝났을 때인 경우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사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일으로 끝난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로를 붙여준다면 앞에 온 로는 붙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일으로 시작하는 로는 붙일 수 없고 이 일로 시작하는 로를 붙일 수 있어요. 네, 일가 두 번 중복돼서 오도록 쓸 수가 없거든요. 몽골어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향격에 한해서요.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격을 붙일 때만 앞에 그 일로 끝난 경우에는 뒤에 일로 시작하는 로나 루를 붙인다. 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팔격이 인칭 대명사에 적용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부록으로 첨부를 해드렸었죠. 네, 특별히 이거는 이렇게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를 나타내는 거는 be인데 소유격이 붙을 때는 뭐 be에 ing이 붙어서 being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mean이라고 모양 자체가 달라지고 또 이렇게 여척격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걸 할 때도 be에 뭐 대를 붙여서 be드가 아니라 나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외우실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면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시면서 그때그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 건 단수였고 복수인 경우는 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되게 정신없이 빨리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파벳 복습하고 나서 그 빠른 말 놀이 한번 넣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그 복습만 하면서 달려왔는데요. 모음 조화부터 제가 복습을 했었죠. 그래서 모음 조화부터 아이고 바로 나와버렸네요. 모음 조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대명사 그 다음에 질문하기, 숫자 읽기,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또 팔격 이렇게 복습을 했는데 이 모든 거를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만들었어요. 아예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미 그 각각의 그 뭐 숫자 읽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배울 때라든지 그때 활용했던 대화문들을 다시 그 서로 이렇게 다 합해서 만든 그런 대화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예 이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상황극을 여러분께서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배운 것들이 총 집합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을 뽑아서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배경부터 이렇게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몽골에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배경입니다. 그 가게에 갔을 때 찍은 건데요. 이제 보시면 뒤에 막 물건들 쌓여 있고 여기 이렇게 그 판매하시는 분들 두 분 계신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손님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판매하는 점원이 되시고 다른 한 분은 물건을 사는 분, 손님이 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좀 친해지는 과정, 그런 친해지는 스토리가 이어질 겁니다. 자, 우선 그렇게 줄거리 스포일러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씩 맡아서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그 어차피 은혁 군하고 나님 두 분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 네, 아니면 민규님. 네, 어,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가능해요. 네. 좋습니다. 민규님이 마이크를 지금 못 쓰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은혁군이랑 또 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은혁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혁군이 손님을 하고, 그 다음에 나님께서 판매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은혁군 시작해 주세요. 행배는 인히두에 네, 그러면은 이제 나님께서 하실 차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나진사 해볼까요? 우글루님은 네, 아, 네, 우뚜링맨 네. 맞다. 은혁군이 말하면서 하나 골라줘야 될 게 있었어요. 휴지, 물, 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혁군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을까요? 휴지, 물, 빵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이요? 옷? 네. 그러면 이제 나님께서 대답을 부탁드려요. 자, 물 얼마죠? 여기 어, 가격이 있습니다. 명강 네. 허링 네. 그 다음에 두 그릇까지 해주시면 두 그릇. 완벽하겠죠. 네. 예. 명, 허링 두 그릇.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제 은혁군 차례입니다. 인야마룬테웨 네, 이번에는 빵이 궁금해요. 휴지가 궁금해요. 네, 이미 빵이요? 가격은 나와 있지만 그냥 하나 골라주면 돼요. 네, 그러면 빵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빵은 얼마죠? 어, 허여름양 네, 다왕종 네, 태인 네, 태은 두 타인 그릇. 네, 두 그까지 그릇. 해주시면 되겠죠. 네. 숫자 읽기 잘하시네요. 나는 사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숫자 읽기 이미 잘 알고 계셔서,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총 5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예요. 네, 유튜브로 공부하셨군요.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혁군 차례입니다. 네,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지금 마이크 사용이, 어,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은혁군 차례예요. 인유에 어떠베누 네, 그러면 나님 차례입니다. 우구이 배후구이 음, 마르가시 이르네 네, 말가실은, 이른네, 네, 이른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모음이라서 맨 끝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른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혁 군이 쇼핑을 해주세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딱 3개만 파는 가게이긴 한데요. 자, 이 중에서 뭐는 몇 개 사고 면은 몇 개 사겠다. 이렇게 2가지만 골라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물을 3개 산다 하면 고런 어스, 그 다음에 빵을 2개 산다면 허이르탈, 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Hayır. Hayır. Os. 음흠. Buradan nereden chas? 아, 아위. 네. 계산이 좀 복잡하죠? 제가 일부러 그 숫자 읽기 연습하시라고 그러니까 가격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물 2개, 1020원 2개에다가, 자, 20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휴지 3개죠. 자, 3630입니다. 자, 그럼 2개를 더하면, 네, 5670입니다. 자, 그러면 총 몇 투구릭이죠? 어, 네, 몽골어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왕명 네, 조르간조 네. 달릉 두그룩.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니트 타운명 졸간존 달른트글.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긴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은혁군 차례네요. 네, 은혁군 읽어주시면 됩니다. 타 몽골. 다 몽골 숙문우. 네, 다 몽골어를 꽤 잘하니까 몽골 사람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은요? 비 솔롱거스 홍. 네, 자, 그러면 은혁군의 대답은? 디모. 몽골 되게 있는데.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해요. 자, 그러면 언제 왔다고 할까요? 자, 2019년, 그 다음에, 자, 오늘 3월 29일이니까 3월 29일로 해볼게요. 허여르 명 네. 명그 언니. 자, 허일미약, 아로유스. 네, 2019년이죠. 네. 예. 허여르 명 아릉 유승 언니. 네, 좋습니다. 아릉 유승 언니. 네, 고르붕사링. 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20은 안 적어놨는데요. 20은 허링입니다. 허링 유승뜨 네. 일승.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은혁군의 대답은요? 몽골 수생 예스벤. 다니 킹기뜨고. 네. 자, 그러면 실명을 밝히시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아무 다른 거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냥 나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바이를라 네, 나마익 나 네, 게들 네, 타니 네르 햄베. 네. 그러면 이제 은혁군 차례입니다. 은혁군 몽골 이름 있나요? 몽골 이름으로 대답해 볼까요? 몽골 이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원래 이름대로. 민이나 인혁 따라오시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면 되겠죠? 바이르테, 네, 하고 헤어지면 되겠죠? 바이르테.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둘이가 가게 그 주인과 손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서로 인사하고 이름을 서로 통성명이라고 하죠.
네, 이름을 서로 말하는 시간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미 이렇게 읽으시면서 한번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사하는 거 배웠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침, 낮, 저녁 인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때 뭐 끝에 왜를 붙인다. 그리고 묻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의문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hit라고 단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질문이니까 그 왜를 붙였고, 그리고 숫자 읽기, 뭐 투그릇 말할 때 숫자 읽기 들어갔고, 이제 얼마예요? 묻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또 묻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왜, 그 다음에 베노, 이때도 왜랑 오 붙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요 할 때 우꾸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 거예요. 미래형 들어가 있죠. 미래형 그 나의 네 가지 형태 중에 앞에 이가 왔기 때문에 여성모음이 붙어서 애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배학구이도 미래형이죠. 없다라고 할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다른 거는 없네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안 배웠어요. 뭐 이가 붙는 거요. 근데 이건 지금 그냥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뭐뭐 합시다 아니면 뭐뭐 할게요 할 때 항상 뭔가 이 소리가 나는 어미가 붙게 돼요. 뭐 이런 모양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발음은 이로 납니다. 그래서 말가시 옳지 할 때도 옳지 이로 끝나죠. 옳짝라는 동사가 원래 원형인데요. 옳지라고 하면은 만납시다라고 돼서 말가시 옳지라고 하면 내일 만납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냐 아니냐라고 할 때도 방금 아니라고 할 때는요. 그 우꾸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우꾸이랑 비쉬의 차이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우꾸이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였어요. 어, 사실 이때는 이 베흐라는 동사를 아니라고 부정을 한 건데 한국어에서는 베흐 그러니까 있다라는 게 동사는 아니죠. 근데 몽골어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베흐라는 게 동사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베흐라는 거를 부정을 할 때도 아니라고 할 때도 우꾸이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꾸이 말고도 비쉬라고 대답하는 것도 있었죠. 비쉬의 경우에는 동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몽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행동이나 동사를 부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 몽골 훈문우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우꾸이가 아니라 비쉬라고 대답을 해야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무웅이라든가 비쉬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었고요. 네, 이런 일승 이런 과거 시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몽골서르라고 어라고 도구격, 팔격 중에 하나인 이렇게 네, 그런 형태도 들어가 있고요. 타닉,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라는 표현인데 원래는 네, 이때는 이제 당신을이라는 목적격, 팔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물을 때도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위에 나온 그 타니 킹게드웨, 그 다른 하나는 타니닐 힘베죠. 그래서 일부러 이 두 가지 표현에 다 익혀두시라고 두 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대답을 할 때도 두 개가 있죠. 타니 킹게드웨라고 물었다면은 대답을 할 때는 남의 뭐 승은게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 타니닐 힘베라고 물었다면은 미니닐 승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 묻고 답하는 표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살게요 할 때 이가 붙는다고 했죠. 여기도 네, 옳지에 이가 붙어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대화문만 복습하셔도 이때까지 배운 거 충분히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더 남았네요. 자,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게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졌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혁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 아니다. 이번엔 나님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야나, 네, автобус 야플라, 네, 야가 탁시 바스, 탁시 바스 베후쿠이 용볼, 네. 막, 지금 배경 보시면은 도로죠.
막 어딘가 지금 가야 되는데 막 그 버스가 방금 간 거를 봐버렸어요. 근데 택시도 안 잡혀요. 그래서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은혁군. Em Benota Hasya ve mini masin sogare. 네,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그때 봤던 그 손님인데 라면서 이렇게 길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제 차에 타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이번엔 나님입니다. 바이를라 바이를라라 네, 바이슬라가 맞습니다. 네. 울란 바타르 이흐 소르골로 얍 얍즈벤 네. 우누tur 히트테흐 우뚜루웨. 네. 자, 두 가지로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월요일이에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은혁군? Nikte hutur yasung be. 네. 자, 그러면 월요일인 경우였고 수요일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Gurup te hutur 네. yasung be.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연습을 해본 이유가 그 모음 조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여쭤봤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월요일을 물어봤었죠. 월요일은 여기 보시면은 네, 숫자가 있는데 월요일은 이제 몽골어에서는 요일을 나타낼 때 요일의 이름이 따로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는 그 요일이 몇 번째 요일인지에 따라서 그 숫자로 요일을 말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월요일이면 첫 번째 요일이라고 쳐서 닉데흐 우드라고 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닉데흐 우드의 경우에는 닉에 여성 모음 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흐를 넣어주고요. 만약 수요일이다 하면은 고롭다흐 우드인데요. 이때는 오랑 남성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흐가 아니라 앞에 있는 다흐를 선택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두 개 다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하고 갑자기 이렇게 네, 생각나서 물어봤더니 무슨 요일이래요? 하고 대답을 하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야승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님. 야나 네. 마르가시 우글로 유승차가스 샬갈테. 네, 잘하셨습니다. 야나 말가시 이걸로 유승자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시험이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야나 이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서요. 자, 그 내일 아침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가게 주인도 늘 아침 가게에 아침 7시 반에 나가나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혁군? 네, 은혁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Malgash natte hamt yavi di gelese uklo 네. dallansa uchi minut kartık. 덜런자 고치미노트.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덜서 고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덜런차 고치미노트라고 원래 시간에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덜런차 고치미노트라고 만약에 읽게 되면 어떤 거냐면 7시간 30분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에서도 말할 때 어, 시간을 물을 때는 7시 30분이라고 하고 7시간 30분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몽골어로 달산착 고친 미노트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어에서 7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몇 시냐고 물었을 때는 착 미노트 빼고요. 그냥 숫자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덜서 고치 가르뜨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덜서 고치 가르뜨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나님 차례입니다. 야마르 고이 온베 네. 타니 오타스니 도갈 히뚜에 네, 아침에 만나려면 서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자, 전화번호 그냥 아무거나 말해볼게요. 자, 몽골어, 자, 뭐 9로 시작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자, 전화번호 한번 말해볼까요? 자, 이게 은혁군 전화번호라고 칩시다. 네, 은혁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번호를 읽을 때는 그 두 자리씩 끊어서 읽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91230438 이렇게 하나씩 읽겠지만 몽골어로는 두 개씩 읽습니다. 그래서 이른닉, 허링고로 0은 근데 두 개씩 합쳐서 읽을 수가 없어서 따로 끊습니다. 그래서 틱 아니면 널 이게 두 가지로 되죠. 0은 틱 또는 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틱, 두루,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묶어서 고친 램. 네,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님 전화번호를 해주실 텐데요. 자, 이번에도 제가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8017에 5693.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바이슬라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바이틀라 네, 미니 오타스니 도갈 네. 나인 이때는 이제 뒤에 만약에 80 다음에 83, 85 이런 식으로 연결된 숫자가 있으면 인을 붙이는데요. 이때는 두 자리에서 그냥 끊기 때문에 나이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이 네. 나이, 그 다음에 아르 17이죠. 네, 아르붕 dol러 네. 그 다음에 대윙 대윙조르가 네. 유른 고로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90이라고 할 때는 이거를 이르 2로 맞다. 읽습니다. 네. 맞다. 이른 고로 네, 잘하셨습니다. 나이 아롱더서 태운조가 이른 고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자, 혹시 은혁군 지금 마이크 사용 가능하신가요? 네. 네, 그러면 주개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네 앞사 말가시오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한번 복습을 또 해봤는데요.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대화문이었는데요.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잠깐 한 번만 살펴보면요. 네, 이 다음부터 했죠? 네, 또 동사 시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앞에는 승을 붙였다면은 이번엔 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얍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버스가 갔네 했어요. 방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터버스 얍승이 아니라 얍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라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맨 끝에도 나와요. 제가 아주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도 라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방금 버스가 가버렸네 할 때 얍라였잖아요. 과거에 쓰는 라였는데 이때는 이제 저 곧 갈게요. 미래에 쓰이는 라입니다. 그래서 라가 과거에도 쓰이고 미래에도 쓰인다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두 가지 상황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얍라지만 방금 앞에 나왔던 거는 과거에 쓰인 거, 여기에는 미래에 쓰인 거. 네. 그래서 라가 과거, 미래 둘 다에 쓰일 수 있다는 거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네. 현재 진행형도 나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체나 제벤 이 현재 진행형이었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벤 이렇게 붙었고요. 또 끝에 왜가 붙었고, 또 이제 그 어디에 제 차에라고 할 때 대를 붙였죠. 네, 태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태를 붙이려면은 그리고 제가 순서를 다르게 적었는데 그리스 왕 이 네 가지 경우에 태를 붙이는데 이거는 마쉥이라는 거는 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대를 붙였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저희가 안 배운 거네요. 소가래에 아래 이런 게 붙으면요. 뭐뭐 하세요,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 타에 타세요니까 소가 원래 앉다고요. 아니면 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소가래 하면 타세요 이런 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바이르사도요. 이 라라는 시제 어미가 붙은 거예요. 원래는요. 바이를라흐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기뻐하다 아니면 고마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방금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죠. 방금 한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니까 바이르승이 아니라 바이르승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건 좀 옛날에 고마웠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방금 이제 그 사람이 방금 막 나한테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할 때는 바이르승이 아니라 바이르라라고 라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썼던 바이르라라는 표현에도 이런 시제 어미가 사실은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어디로 방향에 붙여주는 로가 있고 또 제벤 현재 진행형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히트라고 무슨 요일이라고 할 때는 또 데흐우드가 붙어서 무슨 요일에는 히트 데흐우드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야승배 이런 표현도 있었고 야승 네. 그리고 야나 어떻게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 태 뭐뭇이 있다. 누구랑 뭐뭐와 할 때도 태를 붙이지만은 시험이 있다라는 상태를 표현할 때도 태를 붙이죠. 그래서 샬갈트라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태가 붙이면 시험이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스도 있죠. 붙어. 네, 그래서 팔격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자, 그리고 방금 시험이 있다, 샬갈트태 할 때 있다는 걸로 태가 쓰이지만은 나랑 누구와 그러니까 누구누구랑 누구누구와 할 때도 태가 쓰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태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나태, 나랑 또는 저랑 할 때 그 의미로 태가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같이 합시다 할 때 또 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s가 붙었고 이건 우리가 안 배운 표현인데요. 뒤에 가끔씩 이건 좀 어려운 심화 문법이긴 한데 욕심내서 설명 한번 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뭐 겹어미 같은 게 하나 붙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경우에는 에가 붙어 있죠. 이거는 지금 이 단어가 그 주어에 속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게르라는 게 집이잖아요. 근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은 이 사람의 집인 거죠. 주어가 비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가게 주인이죠. 그래서 이 집은 집인데 나의 집, 이 가게 주인의 집인 거죠. 그래서 이 애를 한번 더 붙여주게 되면은 집은 집인데 이게 내 집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도 하나 더 드리자면은 타헐러 이츠노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냥 타헐 이츠노라고 하면은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타헐러라고 하면은 식사는 식사인데 밥은 밥인데 당신의 밥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밥을 잘 챙겨 먹었냐고 좀 더 강조를 해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붙는 게 몽골어 문법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좀 심화된 문법이기는 해요.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 어디에 할 때 대를 붙이고 나가곤 해요. 이거는 예전에도 7시 반에 나갔고 오늘도 7시 반에 나왔고 또 내일도 7시 반에 나가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는
붙인다는 것도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표현에 이렇게 쓰는 말인데 야마르라는 게 원래 무슨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야마르 거의 연배라고 하면은 이 무슨 멋진 것이 있어요라는 뜻이 되는데 영어에서도 사실은 묻는 표현에 쓰이는 how 아니면 what 이런 게 감탄문을 만들기도 하죠. How nice 아니면 What a beautiful day 뭐 이런 식으로요. 몽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묻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감탄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문을 만들 때 이렇게 형태 자체는 묻는 문장이지만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또 니가 붙었죠. 소유격. 당신의, 그러니까 니, 어머의 이런 게 붙었고 전화의 번호인 거죠. 그래서 오타스라는 전화라는 단어 뒤에 니가 또 붙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복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라고 할 때는 미니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괜찮아요, 주게래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일일이 보기는 시간이 걸리고 그냥 통째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지금 네, 그 은혁 군과 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이 대화문을 활용해서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복습을 다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발음 관련돼서 궁금한 거 네,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발음 처음 부분에서 할 때 네, 에르랑 엘이랑 있으면은 네, 발음할 때 네. 엘이 먼저 있고 에르가 다음에 올 때는 네, 엘이 위에 혓바닥이 위에 있다가 에르를 내려고 하면은 네. 이게 안 움직이는데 네, 이거를 잠시만요. 한번 어떻게 찾아가 볼게요. 예. 예를 들면 혹시 이건가요? 바르락 하고 이거 전에요. 더 전인가요? 이거 맞아요. 바를라흐. 네, 여인데 이게 발 발라흐 라흐 있잖아요. 네, 이게 뒤에 게 네, 발음을 할 때 네, L을 할 때 혓바닥이 위로 가는데 네, 에르 발음을 하면 또 혀에 그거를 부드럽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두 개가 상쇄되는 느낌인데 음,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바르락, 바르락.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음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러니까 그 원래 일하고 일의 소리를 완전히 다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차라리 바르사흐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뒤에 나온 발라흐의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긴 하네요. 천천히 발음을 해보자면 이게 일가 그러니까 한글로 굳이 적자면 일처럼 되고 이거는 약간 일 네, 약간 리을시오처럼 되는 거죠. 일, 바를라, 바를, 바를라. 음, 차이를 일단은 한글로 적어드리자면은 바를라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뒤에는 발, 발라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제가 발음 규칙 알려드리고서도 그 잘못 적었는 게 뭐냐면요. 그 원래 자기 소리가 다 나지 않죠. 바르르 이런 식으로 나고 발르 이런 식으로 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이랑 일의 좀 원래도 소리가 다른 소리긴 하지만 좀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일가 좀 더 발음의 길이가 길어요. 일라고 약간 어, 이
한 소리, 그다음 르 한 소리. 이게 빨리 이렇게 합쳐져서 발음되는 게 이라는 소리인데 좀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한국어로 설명하자면 이르라는 두 단어짜리, 그러니까 길이가 좀 긴 발음이고요. 일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에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르처럼 길게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한 번만에 한 박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예로 들면은 앞에 거는 이르라는 게 리을이 두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바르의 그 받침 리을 하나, 그 다음에 르에서 또 그 초성 리을 하나, 이렇게 이르가 두 번 걸쳐서 나눠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발음이 됐는데, 만약에 1부터 먼저 왔다 하면은 애초에 그냥 짧게 한 번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1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차이로는 1은 좀 길게 발음하는 리을로 설명을 하자면 1은 긴 리을, 그 다음에 1은 짧은 리을, 이 정도의 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바르르, 바르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거를 할 때는 발음이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시옷 같은 비슷한 발음으로 한번 이렇게 막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리을을 발음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발음이 많이 어렵네요. 발르. 혹시 제가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채팅으로 답해 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이랑 1이 정말 항상 어려워요. 약간 외국인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 1이라는 발음이 네,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한국어에 둘 다 한국어의 리을이랑 비슷하죠. 근데 그 리을로 생각했을 때 1은 좀 긴 리을, 그리고 1은 좀 짧은 리을, 네, 그 정도의 감으로 가지고 계셔도 좀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이라는 거는 일단 짧게 한 박자고 네, 이렇게 한번 막히는 소리가 있다는 거, 짧게 끊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쑥 넘어간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한번 끊겼다가 네, 그 다음에 리을을 또 새로 발음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아, 네. 어느새 시간이 좀 늦었네요. 네, 오늘 특히 또 초반에 방송사고가 있어서 막 줌을 껐다가 다시 켜고 막 이러느라 시간이 좀 더 갔었습니다. 아유, 마지막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벌써 한 3달간의 12번의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공부 많이 한다는 거를 네,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몽골어 공부 정말 열심히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내용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거고 자료 또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수업은 끝나도 소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오픈 채팅방을 항상 열어둘 테니까 뭐 단톡방에 궁금한 거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1대1 오픈 카톡으로 네,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나님 끝인 걸 모르셨군요. 저도 아쉽네요. 오랜만에 다시 뵀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라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서 총 제가 12번에 걸쳐서 처음부터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다 보니까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제가 몽골 가는 비행기에서 겨울에 갔을 때 그때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혁 군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몽골에 있죠. 네, 근데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가고 싶으셔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참 빨리 써먹어야 될 텐데, 그쵸? 근데 뭐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갈 날을 기대하며 네, 고대하며 사진을 그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요 마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미아트 항공이라는 몽골의 그 국영 항공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항공사입니다. 미아트 타고 몽골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겨울이라서 꽝꽝 얼어 있더라고요, 땅이. 그래서 완전 산이 이렇게 하얗게 딱딱하게 얼어 있죠. 네, 몽골 저도 다시 가고 싶네요. 네, 곧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로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몽골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좋겠고 또 곧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만나요, 곧 만납시다라는 오다흐꾸이 옳지라는 문장으로 네, 수업을 마무리해 봅니다. 그래서 네, 참 여러분 항상 느끼시겠지만 제가 참 말을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막 짧게 이렇게 딱 끊어서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되게 막 아무 말 대잔치처럼 횡설수설하게 되는데요.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더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일단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셸님, 네, 지금 엄지척 해주셨는데요. 네, 미셸님 덕분에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원래는 그냥 유튜브에 영상만 올리다가 올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사실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이고 제 의지에 달려 있었던 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일이 바빠지면은 그냥 미루고 안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오시니까 막 책임감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세 달 동안 정말 저도 많이 공부하게 돼서 감사했고요. 되게 지금 마라톤 네, 완주한 기분이에요. 정말 뿌듯하고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어, 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민규님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매번 수업할 때마다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막 그런 게 좀 긴장이 됐어요. 오늘 뭐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늘 했었는데 꼭 항상 이렇게 정말 적어도 4분 정도는 늘 와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네. 특히 미셸님 경우에는 그 뉴욕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거의 아침 이른 시간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몽골 한국에서 늦은 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늘 정말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업은 끝나지만 네,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네, 계속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셸님께서 채팅 메시지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셨는데 네, 저야말로 정말 여러분께 마시흐 바이ట్లా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정말 아쉽고 뭔가 이렇게 그 줌은 이제 손으로 켜고 끄는 거다 보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길이 안 떨어지네요. 그렇지만 이미 시간도 많이 늦고 했으니 네,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이제 줌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님 공부 정말 응원합니다. 네, 모르시는 거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은혁 비바스찬 바이트라 네, 나님께서도 연락 주시고요. 네, 미셸님도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쉽지만 아쉬워야 또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항아무라레 바이르테 뒤에 오타쿠열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기가 아이고, 미제님, 내 목소리가 바로 감기에 걸리신 게 막 느껴져요.
네, 아이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늘. 아이, 그래서 그거 너무 그 열정을 네. 전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푹 쉬세요. 민규 님도 담임도 감사합니다.